나 녹화 중이고요. 비행기 얘기했고 두 문제는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문제 풀이법은 이해됐지? 어떻게 푸는지. 고릴라하고 뭐냐? 침팬지인가? 원숭이하고 비교하는 구문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죠? 유인원과 원숭이의 차이. 그 다음 거는 이제 프로 농구와 대학 농구, 미국에서의 유명한 두 개의 차이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건 asteroid and comet인데 asteroid 뜻은 모르고 소행성이라고 우리말로는 해석하고요. comet은 처음 듣고 혜성. 공룡 멸종된 거 뭐 때문이래? 소행성 때문이래? 혜성 때문이래? 소행성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리고 뭐 소행성 충돌에 관한 영화들 엄청 많잖아. 하나도 본 적 없고? 없어? 가장 최근에 본 소행성 관련된 영화는? 돈룩업이 대표적인데. 봤니? 이거 무척 재밌어. 진짜 재밌어. 하늘에서 소행성 떨어지는데 위를 올려다보지 말래.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같은 개념이야. 블랙 코미디 개념이고.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아마게돈. 이것도 봤을라나? 이 아마게돈 말고 영화 아마게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안 봤고? 그 다음이 소행성 영화가 뭐 있더라? 그거보다 더 이게 더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린랜드는 좀 그렇고. 딥 임팩트. 이게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이게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아서. 영화 딥 임팩트.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권하고 아마겟돈은 조금 오락성이 강하고 돈룩업은 개그 스타일이고 그린랜드는 좀 현실적이긴 한데 뭐 여하튼 씁쓸해하고 뭐 이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 이제 과학적인 거면 차라리 이쪽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얘도 비상식은 있어. 왜냐하면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 몇 달 전에 막 이렇게 관측되고 그걸 탐지하고 준비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하는 걸 경보한 건 이틀 전인가 같은. 소행성하고 혜성하고의 차이는 알고? 몰라서 지금 읽을 거야? 대충은 뭐 조금 들어는 본 적 있고. 어. 큰 차이는 일단 혜성은요. 일단 처음에 출발점이 달라요. 아까 열심히 찾아놓긴 했는데 태양계로 봤을 때 태양계를 좀 보시면 수금지와 목토천에 여기까지 놓였지. 명왕성 없어졌어. 플루토라는 것도 이제 사라졌고. 수성, 수금지와 목토천인데 특이한 게 여기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행성이 있을 만한 위치에 행성이 성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우리가 거리상으로 보면은 있을 만한데 없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목성의 중력이 너무 세갖고 여기서 원형으로 자기들이 돌멩이들이 뭉쳐서 행성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행성 여기 거리상으로는 이제 잔여 물질들이 남아서 화성이든 지구든 이 가스대라든지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갖고서는 하나의 행성을 이룬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원래는 막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뚱뚱 뭉치게 되고 이해됐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운데는 더 많은 중력을 받으니 열을 받게 되고 뭉쳐지면서 점점 큰 중력을 이루게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하나의 행성이 구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목성이 너무 크게 형성돼 버리니까 얘한테 뺏겨갖고선요 얘가 완전하게 구형을 이루지 못하고 부스러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돌부스러기가 아스트로이드 벨트 소행성대라고 돼 있죠. 물론 여기서 막 소행성대라고 해서 소행성이 막 있어갖고 영화에서 보면 막 소행성대로 막 비켜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 절대 아니야. 뜨문뜨문 있어. 뜨문뜨문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돌부스러기 있는데 그게
우주적 관점으로 쭉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이면 하나의 행성이 될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이케아 뭐 여기 한 40m, 50m짜리 되는 돌 제일 커봐야 한 100m, 120m. 좀 규모가 큰 소행성들은 끼케 한 1, 2km 정도? 좀뭐 커다라면 10km 정도 된다. 커 보이는 것 같지? 근데 말이 좋아서 10km라 그러지. 그냥 동네 산 정도 되는 흙두덩이야. 그렇게 따지면 동네 산 정도 되는 돌멩이나 흙두덩이 정도라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뭉쳐 있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흩어져 있으니 그게 뜨문뜨문 있는 거고. 소행성 때 여기 이제 한마디로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는 전부 다 얘가 다 가져갔어요. 요만큼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여기서 가스라고 생각해 볼 때 물은 가스인가? 몇 도부터 물은 기체가 돼? 물을 가스라고 할 수 있을 물은 가스가 돼. 언제부터? 그렇지, 정답이야. 그럼 질문은 여기야. 여기서는 100도가 넘을까 안 넘을까? 넘어. 지구상에서 왜 안 넘는데? 대기의 순환이 있고 있는데 여기는 햇볕 받으면 우리 그때 인공 우주형 안 배웠니? 햇볕 지구 대기권 밖에서 햇볕 받는 쪽은 200 몇 도고 햇볕 받지 않는 쪽은 안 배웠나 우리?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 유형 뭐 또는 우주에서 작업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태양빛을 받는 쪽이 있고 뒤에는 그늘지지. 그늘질 쪽은 순식간에 영하 30도 되는데 햇볕 받는 쪽은 120도부터 시작해서 220도까지 쭉 올라가요. 100도 정도 되는 기체 상태는 그냥 끌려가. 햇볕만 받으면 그냥 뭐가 돼? 기체가 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요 정도로 이제 멀리 갑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이 거리를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따졌을 때 여기 넵튠 태왕성인가? 까지가 얼마더라? 100 얼마인가? 이거 얼마까? 뭐 300 얼마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야. 그리고 그 바깥에 보면 영어로 이제 독일말로 써 있는데 카이퍼 벨트라고 해요. 카이퍼 벨트 대라고 하는데 이 카이퍼 벨트 대 정도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얼음 덩어리들, 물 분자들이 얼음이 돼 갖고서는 자기들끼리 그때부터 가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스들도 이제 뭐 해버려? 얼어서 고체처럼 돼버려. 진흙 무더기, 흙 무더기와 함께 가스들이나 얼음 덩어리들이 하나로 크게 꽉 뭉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물 정도만 돼도 기체가 돼버려서 기체형 행성으로 여기 두 개가 이제 기체형 행성인데 일로 가게 되면 가스들도 이제 뭐가 돼버려? 일종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고체가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특정한 어떤 중력에 의해서 쭉 끌려 들어오게 돼요. 됐죠? 그걸 바로 뭐라 부른다? 혜성이 돼. 그 특징이 처음에는 얼음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니까는 일정 부분까지 오게 되면 얼음들이 아직까지는 돌멩이고 얼음이지 고체 상태인데 일정 부분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햇볕에부터 기체가 어떻게 돼? 얼음이 녹아서 맞아 증발하면서 물이 돼 갖고선요. 그리고 그걸 또 햇볕 받으니까 계속 수증기가 되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성은요. 사람 해성 말고 해성 관측 뭐 이런 거 봐야지. 어느 걸로 볼까? 이거 언제적이야? 3년 전이네. 얼마 되진 않았네.
그래서 혜성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돼 있는 건 그림 보이지 살짝? 잘 안 보이나 영상이? 화질이 좀 별로 안 좋아? 밑에 거 너무 편하네. 이거. 잘 보이지 조금? 맞지? 자 만약에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에이씨 안 이뻐 지울게. 만약에 혜성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혜성이 가는 쪽이니까는 혜성의 꼬리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일로 가는 게 아니죠. 열로 가죠. 혜성이 여기 있으면 어디에 반대쪽에 있어 무조건? 꼬리는? 태양의 반대쪽에 있어. 왜? 태양에 밀려나가면서 별이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태양풍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일로 가고는 있지만 꼬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꼬리 길이는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더 많이 증발하니까.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짧아져. 그래서는 어느 일정 궤도에서 벗어나서는 예를 들어 화성 정도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아예 꼬리가 화성이나 목성 정도 넘어가게 돼서 토성 쪽에서는 꼬리가 아예 보이지 않아서 관측이 안 돼. 대신 예상은 하지. 왜 뭘로? 이미 요만큼 궤도를 알면 나머지 궤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뭘로 예측할까?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즐거운 과목 미적분으로 배우게 돼요. 참고로 그걸 만드신 분이 뉴턴하고 라이프 때 뉴턴이 미적분을 만든 이유가 그거 예측하려고 알 수 있는 궤도 관측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궤도는 어떻게 예측할 건데? 어떤 놈이 우길 거 아니야. 요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막 이렇게 맘대로 돌아요. 막 우기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만든 게 바로 미분과 적분이에요. 사랑해요. 계속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이과에서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쓸데없는 소리죠? 자, 여하튼 간에 혜성은 그래서 일정하게 오게 되고 가장 유명한 혜성이 바로 헨리 혜성이죠. 헨리 혜성이죠. 주위에 정말 있단 건 뭐. 밥 먹자. 나도 취향이 있는데. 골라봐. 오늘은 세부 맛이요. 헨리 혜성에 대한 놀라운 사실. 헨리 혜성이란 이름이 붙게 된 거는요.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참고로 뉴턴하고 같은 시대 때야. 뉴턴이 계산해줬어. 혹시 이거 보니까는 75년 반대인데 75년인가 76년인가? 이거 예전에 왔던 걔 아니야? 역사책을 보니까. 그러면 몇 년 뒤인 언제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왔다란 걸 안다면 뱅글뱅글 돈다는 거잖아. 75년 주기로. 헨리 혜성은 75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구 근처에 옵니다. 인간은 일생에 2번 헨리 혜성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1986년 혜성이 나타났으니 다음 혜성은 2061년에 올 것입니다. 몇 살이냐? 2061년엔 몇 살이야? 81년에 해성 못 봤을 거 아니야. 86년 해성 봤어? 그럼 2061년 거 봐야지. 몇 살이야? 화이팅. 6년 열심히 혜성이 살자. 나타났으니 다음 혜성은 2061년에 올 것입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많은 계산을 통해 지구와 태양이 태양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내어 반박했습니다. 기원전 240년, 헨리 혜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록은 바빌로니아, 중국, 중세 유럽 연대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혜성의 패턴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1705년이 되어서야 헨리가 혜성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에드문드 헨리는 영국의 천문학자이며 아이작 뉴턴이 친구입니다. 헨리 에드문드는 A 시놉시스 뉴턴 친구라고 돼 있지? 뉴턴이랑. 오브 더 어스트로노미 오브 코메츠라는 그의 저서에서 더 안 봐도 되겠지. 차이는 이해됐고 소행성은 그냥 돌덩어리라서 관측하기가 정말 힘들어. 햇볕이 비쳐서 반짝하는 거 정도만 갖고서는 하고 그게 흔적 정도 남는 거 정도를 갖고서는 추적을 하게 돼요.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영화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인데 뭐
조만간에 맞을까? 100년 안에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은 99%가 넘는데요. 뭘 놀래? 더 재밌는 거 보여줘? 소행성은 얼마 전에 충돌했잖아. 모르니? 러시아 소행성 충돌, 소행 충돌이 아니라 폭발에 가까운데? 미안, 광고는 됐죠. 언제적이냐? 1년 전인데 얼마 안 됐어. Sorry. All across the city. Though many of these space rods fall to Earth, 멋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공중에서 폭발했어. 펑 하고. 어디쯤으로 갈까? the city and its residents 20 meters wide, start looking. This massive fireball was hurtling towards the densely populated Russian city, and its residents were completely oblivious. 당연히 러시아도 몰랐어. As were the experts. No one had seen it coming. Nobody's looking in that place. Seeing an object 20m짜리가 저 정도야. 20 meters wide, start looking for a needle in a cosmic haystack. 몇 킬로짜리입니까? 땅에 떨어지면 요 꼬라지가 나. Previous impacts. If it struck the city, the result would be devastating. 구멍 어느 정도 큰지 상상이 안 갈 텐데 This 여기 crater in Arizona is 1.2km. 3/4 of a mile in diameter. And when the meteorite struck the desert floor, 159 million tons of rock and debris were thrown into the air. If a crater this size opened up in Chelyabinsk, it would swallow almost the entire central district. Although not as big as the Arizona one, the meteorite above Russia had the power to do serious damage. Around 10 seconds after the fireball first appeared,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중에 타거나 땅에 부딪히면 우린 유성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남은 돌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르고 저거는 다행히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 별일 아닌 것 같다고? 아니요. 저것도 몇 명 죽고서는 몇십 명 다치고 유리창이랑 다 날아가 버렸어. 저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은 이 폭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빵 하고 보니까 멀리서 보이지 이 밑에는 어떤 압력이 터질 것 같아. 공중에서 폭탄 터진 이 압력이 내려왔어. That is much, much faster than the fastest of speeding bullets. And simply this object could not withstand the enormous forces 정말 중요한 자료야. rushing through the atmosphere. And this intense light is actually the object exploding, almost obliterating itself. 원래는 고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행성은 고체라고 해성하고는 얼음하고 진흙 덩어리 이런 찰흙 덩어리 같은 게 생각하면 돼. 얼음 찰흙 덩어리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해성은 소행성은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야. 근데 돌이 지구와 마찰을 하면서 대기 중에서 마찰열에 의해서 증발을 하지. 돌도 4000도 이 정도 가게 되면 전부 다 기체가 돼버려. 우리가 용암 정도 되면 한 2300도에서 3000도 정도거든. 철이 녹는 온도가 우리가 이제 도자기 굽는 온도가 한 2400도. 금이나 은이 녹는 온도가 6, 700도. 됐고? 800도? 금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고. 이해됐지? 그러면서 4000도 되면서부터는 액체 상태에서 다시 뭐로 바뀌어? 순식간에 고체로 바뀌는데 대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액체, 기체 상태로 동시에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기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 터지는 거야. 폭발로 보여. 왜냐면 기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해됐고? 그러면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충격파와 함께 주변에 있는 다른 지구상의 원소들이나 물질들도 지표면에 있는 것들도 동시에 뭐 하겠니? 다 녹여버리겠지. 그리고선 그걸 다 흩뿌려 버린다고. 상상만 해도. 그리고 뚫고 들어오는 동안에 공기는 어떨 것 같아? 우리가 이미 기체인 놈들은 이온화시켜서 더 큰 부피인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보면서 뚫고 들어오게 돼요. 지구 대기에 기체가 있는 부분을
너무 고온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이게 순식간에 뭐가 돼? 기체는 그거보다 더 틀어진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가 돼.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몇 초 안에 일어나는 거야. 떨어지는 동안에 한 수십 초 걸렸나? 화이팅. 생각할수 재밌지? 상상하면. 자, 가봅시다. 이제 대충 정보들은 알았고. 읽어주라, 아들. 누가 너 차례야? 너 아니야? 오버부터? 지난 몇 년의 오버 걸쳐서 몇몇의 영화들이 만들어져 왔다. 큰 물체, 우주로부터 온 큰 물체, 크래싱 앞에 끊고 지구로 충돌하는 에서는요. 크래싱이 꾸며주는 건 이 ing가 꾸며주는 건 우주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꾸며줘요. 우주로부터 온. 그래서 그럼 프롬부터 괄호 열고 스페이스 괄호 닫아도 돼. 지구로 충돌하는. 엔드 체크해놓고 이 또 ing 있지. 지구로 충돌하는. 그리고 디스트럭션 뜻은 파괴, 큰 파괴를 야기하는 큰 물체에 관한 영화들. 돈룩업이 제일 재밌었고 그 좀 서글프지만은 그래도 저게 관계된 게 이제 아까 그린랜드인가 그거고. 영화 내용? 돈룩업은 블랙 코미디라고 했고 그린랜드는 충돌하게 되면서 극소수의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자라는 그 내용이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상황들. 결국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결론이고 영화적 상상으로 해서는요. 딥 임팩트는 그 핵폭탄을 써서 뭘 써서는 그걸 쪼개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내용. 아마게도는 폭탄을 써서는 터트려서는 그래도 산다라는 내용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계속할게 쓸데없는 소리. 영화에서 이 물체들은 항상 either A or B, A 또는 B 애스트로이드, 소행성이거나 코멧 이거죠. or 해성이다. 여기까지는 읽어줘. 목 아픈 거 알아. 하나만 부탁할게. 그들이 대우받을지라도 와의 양보야. 뭐 하는지 뭐로 as same thing 계속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처리된다 대접받을지라도 소행성과 해성은 실제로는 꽤나 다르다. 그래서 해성하고 충돌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주에서 오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밖에서 그 겨울날 눈이 잔뜩 왔어. 됐니? 눈이 잔뜩 왔어. 거기서 눈 뭉치만 뭉쳐지면 많이 안 뭉쳐지지. 그래서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좀 물기 있는 흙이나 이런 거 해갖고 그게 뭉친 거 있지. 그게 해성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는 지구에 충돌을 했을 때 해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대기 중에서 대기를 다 갈라버리는 경우들이 더 강해지고 지상에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위력은 무시무시해서 어쨌든 우주에서 떨어지고 한꺼번에 지구의 대기의 일부를 날렸다가 다시 모으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지구의 대기가 순간 훅 했다가 왜냐면 수증기가 폭발하듯이 똑같이 터질 거란 말이야.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 해성에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갔다가 다시 지구 중력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 훅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대신에 지구에는 물은 늘어날 거예요. 참고로 지구에 있는 그 물에 있지 지표면의 물에 전부 다는 원래 해성에서 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 99%. 왜냐하면 초창기에 지구는 뜨거운 상태였고 그게 굳어졌을 때는 지구의 대기는 무거운 공기인 질소 화합물이나 메탄이나 암모니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 현재의 물 같은 경우들은 다 수증기로 날아가거나 딴 데로 가버린 상태인데 그걸 도로 보내준 게 저 해성이고 해성이 지나가면서 물 분자들이나 얼음 덩어리 남겨놓을 거 아니야.
그럼 지구가 그 궤도를 쓱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걸 끌어갖고서는 중력으로 당긴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방금 했던 카이저 벨트 때 우주 외곽에서 생명체가 거기서 왔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미스테리 지구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여하튼 그건 둘째 문제고. 자, 그래서 소행성은 큰 바위이다 우주에. 그들은 be made of 체크. 자, 따로 쓸게. 노트에 쓰든지 아니면 어디다 쓰든지 간에. be made of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같은 걸로 하면 consist of가 돼요. 이것 말고도 be composed of도 있고 그러거든. 이것도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세 개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들은 바위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지표면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중금속들 있지, 무거운 것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우라늄, 납, 금, 은. 요것들은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두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글바글바글 뜨겁게 지구가 용용돼 있을 때 무거운 건 어디로 가겠어? 지구의 중심부로 가고 가벼운 원소들만 바깥쪽으로 가. 이해됐지? 그렇게 성성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지구의 중심부 쪽에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데 그게 튀어나온 거는 지구의 대류로 인하여 생겨서 일종의 마그마라든지 이런 게 융융돼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소행성에서 때리거나. 그래서 소행성 충돌이 있는 지역에 의외로 광맥이 많이 발전해.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해서 방금처럼 저렇게 크레이트 크게 만들잖아? 때리잖아? 그러면 밑에서는 뻐저적 하면서 갈라서 용암이나 이런 게 지각 균열 내면서 기어 올라오지 않겠니? 원래는 단단하게 이렇게 지각이 있는데 굳었는데 여길 때리니까 이 밑으로부터 그동안 녹아있던 놈들이 쭉쭉쭉쭉쭉 올라온다고. 그 균열 틈을 타고서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굳으니까는 그 올라온 용암들이 식은 부분들이 다 뭐가 된다? 광맥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그 지형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광맥이 형성된 부분들을 보면 다 그런 식이야. 참고로 아까 그 미국에 있던 커다란 크레이트 균열 있지. 거기서도 광맥이 발견되긴 했거든. 참고로 광맥 개발하다가 망했어 그 사람은. 너무 조금만 나와갖고 돈이 될 정도는 아니라서. 계속. 그리고 보통 anywhere 어디쯤 있다? 100m에서부터 프롬 투 구문 체크 1km 어크로스 가로질러서 어디쯤에 존재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야. 지름이 100m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말하면 몇 년 올드 쓰고 됐지? 길이를 말하면 얼마 롱을 쓰고 300m 길이 이렇게 할 때 됐지? 요런 거 어크로스 비록 몇 개는 퍼틀 더 클지라도 대부분의 소행성 인부터 가로 열고 솔라 시스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어떤 벨트에 있는데 비트윈 끊고 마스 화성과 목성 사이의 벨트에 있다. 소행성들은 이 벨트를 떠나다 웬 뭐 할 때 collision asteroid 두 개의 소행성 사이의 충돌이 벨트 바깥쪽 벨트 중에 한 개를 때렸을 때 일어나게 돼. 서로 가다가 텅 치니까는 이렇게 온다고. 됐고? 그럴까? 그러면서 좀 바뀌긴 하는데 지구 궤도까지 올 확률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오수 충돌할 가능성은 있지. 그래서 만약 큰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때린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게도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일 거다.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대 끊고. 그러한 한 개의 그러한 충돌이 be responsible for 암기. 따로 뺄게. be responsible for 뭐뭇을 책임지다, 담당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충돌 중 하나가 extinction은 멸종. 공룡의 멸종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니까 멸종을 유발했다고 생각한다는 거 의역할게. cause 쓰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똑같은 거 쓰기 싫어서. 다행히도 asteroid impact 소행성 충돌은 단지 일어난다. about 대략 once 한 번. every가 포인트야. 100만 년마다 한 번.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쓴 게 되는 게 원칙인데 밀리언이 한 개야 여러 개야? 100만이잖아. 여러 개지. 그래서 S 매 100만 년마다 한 번 관용구 받으시고요. 그리고 큰 소행성의 충돌은 훨씬 더 희귀하다. 레어 희귀한에 ER 붙어서 레어로 더 희귀해. 그래도 충돌할 때 일단은 예측 불가능하고요. 거의 현재 기술로는요. 거의 충돌할 뻔하고 지나간 다음에 파악한 경우도 있어. 거꾸로. 그리고 도리어 더 예측 가능한 경우들은 그 아까 어디 갔냐? 태양계에서 아까 봤던 이 카이저 벨트 때에서 특정하게 중력이 배열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세턴, 목성하고 화성이 일자로 나열돼 있다고 쳐봐. 이해되니? 그러면 이쪽에 가해지는 중력대가 강하니까 소행성이 어디로 가겠어? 주피터 쪽 끌려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거 조심하셔야 돼. 끌려가면 우주 바깥쪽으로 나갈 것 같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주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한번 그려놓고 이해하는 게 나을까? 원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쳐. 그지? 그런데 여기 목성 때문에 끌려 나갔어.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미안. 아이씨 하나도 안 이뻐. 지울게. 여기서 되니까 타원 형태로 늘려나가게 돼. 왜냐하면 여전히 태양의 중력은 걸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줄어들고 그때 지구가 여길 지나가면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한 번에 우리가 핑핑핑 하다 핑 하고 나가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러지가 않는다고. 뭔가 중력에서 끌린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뭐가 좋을까? 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딱 이해가 쉬울 거야. 광고에 또. 냄새와 세탁기 아치원의 피부가 되는 해결은 훨씬 빅크닉. 빨리 지나가자 빨리. 더 깊게 작용해 세탁기까지 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훨씬 빅크닉. 참고로 이 실험은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 저 고흥 가보면은 고흥 그 뭐냐 로켓 발사대 있지. 거기 그 과학실이 있어. 그 과학실에도 이 실험 장치가 있어. 자, 어떤 무거운 물체를 놉니다. 그러면 쭉 안으로 내려가죠. 이걸 일종의 중력이야. 이해됐고? 얘가 중력이야. 얘가 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따라가면 저렇게 가겠지.
그지? 그냥 따라가면 저렇게 가겠지. 근데 원래 이렇게 원을 그리던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가 아니면 천천히 빙글빙글 이 돌로 픽 나가는 거 보이지 지금? 물론 예측은 가능해. 그리고 점점점 딸려 나가서 우주권 밖으로 가거나 목성한테 쓸려가는 거 예측이 가능한데 저렇게 돌잖아. 폭을 좁히면서. 그러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던 소행성대가 폭을 좁히면서 벌어지게 되면 그 궤도에 누가 걸릴 수 있어? 보여? 이렇게 팔짝 꺾으면서 들어가는 거. 나중에 건 한번 보도록 하고 저렇게 휘면서 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건 자 목성하고 토성이 일직선으로 나열된다는 거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왜냐면 일정 궤도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던 소행성대들이 일정 부분 이동한다라는 것도 예측 가능하지. 그럼 소행성대들이 이동했다는 거는 이제 뭘 하면 돼? 거기다가 중심을 놓고선 어디로 이동했을지 예측되는 지점에 모든 천체망원경 놓고서는 관측을 하면 확인이 되겠지. 그럼 그 소행성이 궤도가 이렇게 도니까는 언제 한번 지구로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그래서 예측을 하고선요.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이런 거 이게 나오잖아.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예고된 국제기를 지나 오히려 포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최대 200여 개의 별똥별이 밤하늘을 그러면 그 쪼그란 찌끄레기들이 휘 돌다가 지구 궤도에 딱 걸리면은 뭐가 되겠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평평평평평평평 이제 그렇게 큰 놈은 아니지만 좀 이해됐지 이제? 아 그래서 언제 유성우가 떨어질 거다. 근데 어차피 부스레기들이니까는 지구에는 큰 피해는 주지는 않을 거다. 멋있지? 밤에 보면 평평평평해. 여러분 나도 처음에는 요런 이름들이 있거든. 페르세우스 유성우 하니까는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부터 왔나 보다. 우와 우주에서 처음 열린 몇 억 광년부터 하는 낭만적인 문과적 상상을 했거든. 미안해 개소리고. 유성우의 오늘 해석되는 방금 했던 그 소행성 내에서부터 오는 거고 하늘의 별자리에 페르세우스 자리 근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라 불리. 나의 낭만은 다 사라지고 공부를 하니까 갑자기 낭만이 사라진 그런 거였어. 막 이런 이름들이 붙어. 막 오리온 유성우 뭐 이렇게 이름이 붙거든. 아 그럼 오리온 별자리는 지구로부터 15억 광년에 15억 광년 떨어져 있고 저렇게 먼 데서부터 유성들이 우리 지구를 위해 오는구나 막 혼자 낭만적으로 했는데 미안해 아니었어. 공부하면서 나의 그 문과적 낭만이 깨졌던 서글픈 실인데 여하튼 여기 유성우 때 보이지 이게 왜 이렇게 흩어져 있냐고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거기 있던 게 이렇게 모래먼지들이 흩어지지. 자연스럽게. 그럼 예측 가능해.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는 유성우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정도 중력에 끌려갈 정도면 큰 돌덩어리는 아니고 대부분은 뭐냐 조그만한 놈들이라서. 좋습니다. 계속해볼게요. 이번엔 코멧 혜성이요. 재미없니? 나 되게 재밌는데. 재밌지? 별로 재미없는데요. 코멧 혜성은요. 보통 수 킬로미터 폭이다. 아까 폭으로 해석하기로 했지. 가로질러서 하니까. 비록 그들이 소행성보다는 더 클지라도 그들은 훨씬 라이터야. 더 밝은. 가벼운도 있지만 밝은도 있고 더 가벼운도 있고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뜻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다잖아. 빛도 라이트 아니야? 가벼운도 라이트지. 헤비의 반대말. 더 가볍다. 비코즈 왜냐하면 그래서 가벼운에 가까워. be made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얼음, 가스, 먼지로. 대부분의 해성은 실제로는 태양계로부터 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컴프롬 어디서부터 온다? 에리어 영역. 큰 깊은 우주. 계속 잘하고 있어. father than. 비교급 강조야. 비교급이야. 소행성 벨트보다, 여기서는 밑에서 놓을게. 밀리언 타임즈가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뒤에 있지 된. 난 그냥 밑에 쓰진 않고 여기다 쓸게. 된. 수백만 배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우주에서 왔다. 혜성은 단지 눈에 보인다. as 뭐 할 때 그들이 태양계로 들어올 때 이제서야 눈에 보여. 그들이 closer to the sun, 태양에 더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녹기 시작하고 visible, 눈에 보이는 트레일, 꼴이나 흔적을 남깁니다. 물과 모래먼지. 과학자들은 확신하지 못한다는데 be sure of 암기, unsure도 마찬가지야. 노트에 따로 쓰려면 쓸까? be sure of 뭐뭇을 확신하다. unsure니까 확신하지 못한다. 얼마나 자주 지구를 혜성이 강타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일어난다. 덜 빈번하게 된 뭐보다는 소행성 충돌보다는. 그래서 혜성이 남겨놓은 얼음꼬리들이나 이런 게 지구랑 부딪힌다 해도 티도 안 나요. 저런 거 정도는. 왜냐면 지능 먼지든 뭐 이런 것 뿐이라서. 도리어 지구에 물이 늘죠. 근데 혹자는 이런 걸 우리 상상인데 이런 걸 걱정하긴 하지. 혜성에 딸려온 외계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지구에 같이 들어와 갖고서는 지구에서부터 번식해 갖고 인간을 공격하는 뭐 그런 고보물까지도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걸려 있는 이 모든 감기나 바이러스들도 혹시 왜냐면 워낙에 종이 너무 특이하게 다르잖아. 아니면 지구 생명체는 없더라. 뭐 이런 것들 고민들. 그러면 그래서 영화적 상상이나 상상들이 있지. 자, 철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홉스, 루소, 미국의 사상. 모르죠? 루소 책은 나도 한창 읽었는데 교육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자리 잡은 사람 중에 하나고, 홉스는 대학에서 읽었거든. 재미없어. 근데 얘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래도 재미는 없었지만은 조금은 미쳤지. 중고등학교 때 루소를 읽고 있어. 루소 알았어. 그만할게 일단. 얘 해석이나 하자. 한 달락만 해줘. 마냥 놀 순 없잖아. 발음 르네상스 이렇게 읽어.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시대였다. 위대한 정신 활동의 시대였다. 인 유럽에서 많은 위대한 유럽의 띵커, 사상가라고 해석하자. 사상가들은 발달시켰다. 새로운 생각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발달시켰다.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봤고? 안 해봤고? 이런 여러 사상들 중에 이제 동양은 좀 어디냐? 안 써도 돼. 춘추 전국시대를 시작으로 해서는 그 이후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법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의 생각들은, 그전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 불교에게도 이런 것들 생각들이 안 해봤고, 유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중세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때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어제 고3 수능 완성도를 읽었어. 고3 수능 완성이라는
EBS 교재고요. 일명 무시무시한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라는 거는 수능 시험 범위라는 뜻이에요. 됐죠? 거기 나온 지문을 고3과 같이 읽었는데 걔도 머리가 지끈지끈해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끈하는 거에서 잘못은 아니야. 근데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는 그냥 언급을 하자면 인간을 뭐로 보고 있냐 하면 하나의 사상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기능적 또는 목적을 가진 방정식으로 보고 있어. 대충 수학자가 철학을 한 느낌이 매우 강하지. 방정식 또는 함수, 영어로 뭐니? 그 유명한 fx 알아? 아직 안 배웠어? 알죠? 그래프 그릴 때 쓰는 거.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어떤 함수는 6이 나오고 6을 집어넣으면 12가 나온다. 그럼 대충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곱하기 2 하면 되는 찌끄레기 함수야. 자,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 살면서 뭔가를 먹어요. 똥 싸는 걸로 여러분들의 신체라는 방정식이 구성되는가? 근원적인 질문이야, 지금. 내가 밥을 먹은 목적이 뭐냐고. 똥 싸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한테 산출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야. 아니지. 좀 더 근원적으로 가는 거지. 나라는 인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먹은 걸 할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거는 이 개념 이해됐어? 상당히 이게 영국식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음식의 양이나 맛은 필요 없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한 걸 달성하는 게 목표야. 수능 점수 몇 점 맞는다. 아니면 여자친구랑 뭘 한다. 아니면 뭐 어디 돈 모아갖고서는 돈 벌어서 뭘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자기간에. 그게 나의 밥 먹는 목적이니까 밥이 맛있을 필요는 없어. 이런 사람들 사고방식은. 기능적인 인간을 기능성인 거에 일종의 방정식과 함수를 보는 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똥 싸는 게 목적이면 그래. 넌 그럼 똥 싸는 인간 해. 처먹기만 하고 똥만 싸. 끝. 너무 허무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똥만 싸는 인간이 아니라 뭔가 그래서 인간은 뭘 만든다? 여기 이 가치관에서는 인간은 내적인 또는 남한테 드러낼 만한 여러 가지의 인간은 목적을 만든다. 삶의 목적을 인간은 갖는다. 이 방정식, 이 이론, 이 철학적 사유에선 그래.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올 것 같지 지금. 여러분 그냥 내가 왜 사나? 아니야.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들을 베껴봐봐. 그거의 시작이 언제다 이제 그것까지 깊은 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알아야 되나요? 그래 알아야 답을 내더라고. 최소한 그 과정들은 설명이 돼 있어서 그때가 언제부터다? 자, 그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알고 가자.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철학도 좀 알아야 돼. 자, 가자. 띵커 아까 사상가라고 했지. 이러한 사상가 2명 홉스와 나 아까 읽었는데 이게 프랑스어야. 장자크 루소야. 영어로는 진 자키스 루시우스 뭐 이렇게 루시우 이렇게 읽는데 이게 프랑스 발음으로는 장자크 루소야. 미안해. 난 얘를 읽었고 홉스는 대학에서 읽었어. 철학 좀 하느라고. 얘는 조금은 아는데 얘는 좀 싫어해 개인적으로. 왜 싫은지는 뒤에 읽어보면 알아. 고리타분해. 응? 고리타분하다고. 극강의 꼰대 바르게 살아라. 끝. 아씨. 루소는 그나마 좀 나아. 나한테는 좀 나았어.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중에 욕망이나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계속해볼게. 일단 조금 문제.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역사에. 이쪽으로 와서 토마스 홉스는 살았다. 1580부터 1679년 살았어. 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대디하다. 바로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악하다는 거야. 그러면 선한 본성을 기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니? 허리띠로 때려서라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왜 끄떡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성선설, 선악설 있지. 선과 악이 공존한다. 아니면 인간은 타고나게 선하다. 그런데 나쁜 걸 배운다는데 이 사람 생각은 뭐다?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본 거야. 약간 싫어한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배울 점은 있는데 모든 생각에서 배울 점은 있는데 그냥 애정이 있진 않다고. 계속할게. 홉스는 느낀다 데디아라고. 인간은 내추럴리 타고나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쁘다. 근데 가끔 나도 이건 느껴. 그래서 society 사회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야 체크. 강조구문이라고 문법상 묶을게. 강조구문. 해석은 바로 사회가 사람들을 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선하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해. 사회가 중심이라는 거야. 그는 대디하라고 느낀다. 내 끊고. 소사이어티. 사람들을 통제할 강한 사회가 없이는 위다음 밑에 쓸게. 없다 면이에요. The world would인데 여기서는 뭐뭐 할 텐데 네모박스 가정법 과거 사람들을 통제할 강한 사회가 없다면 세상은 살기에 끔찍한 장소일 텐데 이 생각은 플레이 롤인 플레이 어 롤 인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임포턴트니까 중요한. 이 생각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코즈 끊고.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 때도 갈라서려고 하지 않고 통일하려고 들었고 계속 연방제로 큰 나라 하나의 나라로 구성하려고 했던 게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 강력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안정의 필수다라고 느꼈던 게 홉스의 사상이야. 됐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 해야 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쁘니 사회가 가르치고 사회는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지. 딱 어떤 느낌 들어? 독재, 공산주의, 히틀러, 파쇼. 예. 안 좋아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인간은 타고나게도 사악하다. 처음에는 이걸 접했을 대학 때는 반쯤 안 믿었거든. 살다 보니까 아니, 그 부분은 맞아. 그래서 법과 사상 중에 하나인 강력하게 법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오는 동양 사상 철학하고도 연결돼.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라.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된 계기잖아. 나라 쪼개져 있으면 싸운다고. 세상 끔찍해. 싸우고 자빠졌으니 차라리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해 버리는 게 싸움이 없다 이거야. 그게 맞을까? 옆나라 중국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해.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대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서로 못 살겠다고 부모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꼬라지로 있는 대한민국 정선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하하오 밥 먹을 땐 제대로 먹고 있는 대신 소통은 되는 그런 관계가 더 어려운 문제야. 계속할게. 왜냐하면 much of 많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이야. 툭 끊고. done to Native American 미국 원주민들에게 was done 행해진 것의 많은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논리가 사용됐어. 백인 미국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끊고 미국 원주민들이 진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잘못 갖고 온 거지. 홉스가 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고.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이 기독교 사회로 가져와질 때까지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홉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다인데 이거는 뒷부분은 미국인 관점이야. 그래서 네이티브 원주민들, 미국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라고 하지, 미국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너네들이 안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악한 거야. 이렇게 그냥 가버린 케이스야.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난 거기에 반박할게. 교회 다니시는 우리 시대. 그렇게 따지면 너네 기독교는 너네가 악인데? 라고 난 반박할 거야. 나도 그렇게 본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 그냥 계속 유럽의 미국인들, 유럽 출신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사용했다. 끊고 뭐 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땅을 스테이 강탈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으로는 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홉스에서도 배울 점들은 몇 개는 있어. 첫 출발들에서는. 근데 그게 사다리를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지 항상.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자본론, 캐피탈리즘, 막스와 엥겔스의 이론이야. 그게 잘못 가갖고서는 공산주의 젓가락지가 됐지. 아, 가자. 진 자케스 루세우라고 루소울인데 장자크 루소예요. 살았다. 태어 1712년에서 1778년에. 이 사람도 교육의 중요성은 얘기를 했어. 근데 인간의 자유사상 쪽에 좀 더 둬. 그래서 현재 프랑스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된 사람이기도 해. 공교육에. 그는 믿었다 끊고 사람들은 자연 타고나게도 선하다. 그러나 사회가 그들을 악하게 만든다. 내가 좋아할 만하지. 중학교 때도 읽을 만하고. 읽어볼 생각 이제 나나? 읽어볼까? 루소의 에밀? 에밀이란 책이고요. 쓴 교육서고요. 5권으로 되어 있으며 가상의 소녀가 등장해서 이상적 시민을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 별로 권하진 않아. 나는 읽었어, 참고로 중학교 때. 왜 읽었을까? 가자. 그러나 루소의 생각의 주된 임팩트, 영향은 어디에? 미국에서의 영향은 바로 문학과 예술이야. 저들은 스벌, 미국 원주민들 때려잡고 흑인들 존나 핍박하는데 홉스의 정책, 홉스의 사상으로 기독교 안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사상이고 우리는 선해 원래부터 하는 데는 요거 갖다 써. 얼마나 자기가 미국에서 쓴 글이거든. 미국 교과서에. 얼마나 신랄하게 미국인들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멋진 것 같지 않니? 난 그래서 이런 글들을 좋아해. 미국 교과서에 실린 글인데 우리 똑바르지 않았어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은근히 돌려가는 거지 이게. 계속 할게. 근데 알아둔 둬야 돼. 노블, 고귀한 야만이라는 생각은 뭐 고귀한 야만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이제?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니까? 선하니까 우리가 특정 교육을 안 받아 사회에 때가 안 묻은 야만인 상태가 가장 선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야. 얘는. 이벤츄얼리 결국 좋은 사람이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해. 상당 부분 공감해.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그냥 유치원에서 이 교육 실험에서 많이들 하는데 4살 정도나 3살 정도 돼요. 자, 말 잘해 못해 이제. 3살밖에 안 됐어. 이제 걸어 다니기는 해. 장난감 갖고 놀아. 애들 뭐 하니? 내가 하고 놀고 있지. 애들끼리 놀면 지들끼리 막 놀아. 언어 통해? 안 통해. 외국인이랑 갖다 놓고서는 놔도 흑인이든 동양애든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한 3살 정도밖에 안 된 애들 갖다 놓고 앉혀놓고선 놀게 하면 잠시 좀 쭈비쭈비 하다가 지들끼리 이제
알아서 놀아. 괜히 작은데 이제 너네 나이로 왔어. 너네 나이 둘을 놓고서는 생판 모르는 흑인과 말도 안 통하는 너하고 둘을 그냥 앉혀놨어요. 놀 것 같아? 존나 뻘쭘해지지. 그치? 만약에 그 뻘쭘한 상황에, 그치? 총 하나 권총과 한쪽에는 고기가 있어요. 탁 떨어집니다. 자, 그럼 넌 뭘 집을래? 한 명이 앞에 흑인인 너 나이 또래 흑인 애가 있어. 아니, 너 나이 또래 백인 애가 있어. 아니, 너 나이 또래 중국 애가 있어. 같은 동양색 피부라도 좋아. 말도 안 통해. 해보니까 왠지 말도 안 돼. 근데 천정에서 툭 하고 총하고 고기가 떨어져. 뭘 집을 거야, 너? 총 집을 거지. 거꾸로 애기들한테 해볼까? 방금 했던 상황에서 뭐 집을 것 같아? 스테이크 고기 집지. 아, 맛있겠다 하고. 사회가 배려놓는다고 애들을 나이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배려놓는다고. 조금만 나이 먹었는데 총 집으려고 들잖아 지금. 아, 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누구나 사회에서 그 선택을 해. 근데 갓 태어난 것도 아니야. 이제 두 돌, 세 돌. 그걸 실험해봐. 몇 살 때부터 그런 줄 알아?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인 5세, 만 5세에서 6세부터는 언어 통일하느냐, 나하고 동질감이 있는가 아닌가 갖고선 분리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들어. 그래서는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서열을 만들기 시작해. 타고난 원래부터는 악한 게 아닌데, 그럼 거기서 질문이 이거야. 원래 그러면 인간의 본능으로 계급이나 계층을 나누려다 보니까 그러냐? 그러면 그 둘 상황에서 고기를 집어야지. 맛있는 스테이크를 집어야지. 왜 총을 집어? 다 무섭지 이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무서워지는 계기가 돼. 씁쓸한 얘기지? 솔직히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아보고 싶어지지 않니? 저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야. 어디서 자란? 사악한 사회의 바깥쪽에서 자란 선한 사람. 그리고 많은 고귀함 속에 익숙해진 사람. 어라? 선생님 뭐라고 해석했니? 유주들을 사용되니? 익숙한으로 해석했지. 자, 우리가 be used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use 사용하다의 수동태가 있어요. 얘 미안해요. to 명사나 ing를 쓰게 되면 나중에 다음에 해석할게. 뭐뭐 하곤 미안.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여기서 used는 equal accustomed랑 똑같고 익숙한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필기.